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옛날 옛적 남쪽 바닷가 기름진 땅 끝자락에 강포라는 제법 큰 포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넘실 때는 푸른 물결이 육지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자연스레 항구를 이룬 곳이었지요. 강포는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고 크고 작은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어 늘 사람 사는 냄새로 북적였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바다 이면에는 거친 파도처럼 예측 불가능한 삶의 고단함이 늘 도사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 강포 마을 한켠 허름하지만 꼿꼿함이 느껴지는 초가집의 벽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푸른 노을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지녔지요. 잔병질에 한 번 없이 자란 벽화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갯바람과 파도에 단련된 듯 야무진 힘을 타고났습니다.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총명함과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지녔답니다. 벽화의 아버지는 본래 강포에서 손꼽히는 뱃사공이었습니다. 물길을 읽는 눈이 밝고 배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그가 모는 배는 늘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지요. 하지만 하늘이 시샘했던 걸까요? 몇 해 전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는 최악의 풍랑 속에서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졌으나 평생 의지했던 배는 산산조각 나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몸져 놓은 아버지는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살림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갯벌에 나가 조개며 해초를 캐고 벽화는 억척스레 품을 팔아 닷새 열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래도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 갔고 용하다는 의원은 귀한 약재를 써야만 차도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약값이란 것이 가난한 벽한의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약값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벽하야, 내 마음은 알지만 무리하지는 말거라. 우리 형편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벽하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반드시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벽하는 집안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강포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답니다. 강포 어시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새 잡은 생선을 내리는 어부들의 외침, 값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싱싱한 해산물을 사러 나온 안악들의 부산함이 뒤섞여 살아 숨 쉬는 듯했지요. 비릿한 바다 내음과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풍경 뒤편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시장의 질서는 공정한 법도가 아닌 오직 힘센 자들의 주먹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흑철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떠돌이 물에 배었으나 타고난 힘과 잔인함으로 어시장의 자잘한 패거리들을 굴복시키고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었답니다. 흑철과 그의 수하들은 어시장 관리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상인들에게 과도한 자리세를 뜯어내고 행패를 부리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지요. 힘없는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하는 어렵사리 비단 장수를 찾아 품고 온 비단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장수는 비단의 질을 꼼꼼히 살피더니 생각보다 후한 값을 쳐주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벽화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품에 넣고 돌아서려는 순간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두엇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흑철의 수하들 중에서도 악질로 소문난 자들이었지요. 이 아리따운 처자는 니신가? 이른 아침부터 어시장에 꽃이 다 피었네 그려. 보아니 뭘 좀 팔아서 요 품 안에 두둑이 챙긴 모양인데 우리한테 먼저 눈도장을 찍어야지. 이 바닥 규칙도 모르시오? 사내 하나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벽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벽화의 몸매를 훑었고 다른 사내는 한술 더 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벽화의 품속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마치 그 안에 든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탐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는 게 도리 아니겠소? 그 품 안에 든 것 좀 봅시다. 돈이든 뭐든 우리랑 좀 나눠야 하지 않겠소? 밤새 외로웠을 터인데 우리가 그 외로움도 달래주고 말이오. 허허. 두 번째 사내가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음담패설을 섞어 말하며 벽화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지요. 주변의 상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 힐끔거리기도 했습니다. 벽화는 싸늘하게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은커녕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과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지요. 땀 흘려 정당하게 번 돈이요. 당신들 같은 잡것들에게 떼어줄 것은 먼지 한 톨도 없으니 썩 비키시오. 그리고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오.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 들으니 속이 다 메스꺼우니. 벽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쏘아붙였지요. 그녀의 당돌하고 거침없는 태도의 사내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계집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게야? 잡것? 메스꺼워? 생긴 건 반반해서 좀 봐주려 했더니 아주 겁대가리를 엿바꿔 먹었구나. 이년아, 내 그 반반한 얼굴만큼 속옷도 고울지 모르겠다만 입은 아주 걸레짜기로구나. 사내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버르장머리?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폐 안 끼치며 사는 것이 버르장머리라면 당신들처럼 대낮부터 술에 절어 힘없는 아녀자나 희롱하고 남의 재물이나 탐하는 것은 짐승의 버릇이겠지요. 어디 사람 행세하려 들지 마시오. 벽화는 조목조목 받아치며 사내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내들의 자존심을 후벼 팠지요. 이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말발만 살아서 어디 한번. 말 많은 건 딱 칠색이야. 여봐라, 저년 아랫도리가 얼마나 야무진지 한번 확인해 봐야 쓰겄다. 오늘 아주 제대로 사내 맛을 보여주마. 성질 급한 사내가 고함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벽화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요. 순간 벽화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몸을 틀었습니다. 사내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그의 팔목을 벽화가 날쌔게 잡아챘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벽화는 그를 마치 무포대기 던지듯 가볍게 들어 올려 옆에 쌓여있던 생선 더미 위로 처박아 버렸지요. 비린내 나는 생선들과 함께 나뒹군 사내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광경에 남은 사내는 물론 멀찍이서 지켜보던 상인들까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저 가냘퍼 보이는 처녀에게서 어찌 저런 괴력이 나오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남은 사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벽화의 매서운 발길질이 그의 오금을 정확히 가격했고 사내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 등쳐먹을 생각 마시오. 그리고 아녀자 희롱할 시간에 내 놈들 어미 속곳이나 제대로 챙겨드릴 일이지. 다음번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벽화는 차갑게 경고하고는 품속의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쓰러진 사내들에게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시장 안쪽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황급히 길을 터주었지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어시장의 무법자 흑철이었습니다. 흑철은 이름 그대로 검붉은 피부에 쇠뭉치 같은 근육을 지닌 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인함과 탐욕으로 번뜩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지요. 그는 쓰러진 자신의 부하들과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벽화를 번갈아 훑어보더니 쇠소리 같은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우들을 건드렸는가? 그것도 이 강포 어시장 한복판에서? 간덩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리 힘이 장사란 말이냐? 혹시 요물이라도 되는 게냐? 흑철의 말에는 조롱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벽화의 힘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벽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흑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물이라니 당치 않소? 나는 그저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을 뿐이요. 당신의 아우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나는 나 자신을 지켰을 뿐이요. 정당? 불에? 웃기는 소리? 이 바닥에서 힘이 곧 정당이고 힘센 놈이 곧법이다. 내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이 흑철님 앞에서는 한낱 계집에 불과하다. 어디 오늘 내 그 잘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흑철이 포효하며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쇠사슬을 풀어 양손에 나누어 쥐었지요. 그것이 그의 주무기였습니다. 흑철이 쇠사슬을 휘두르자 쉬익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포 일대에서 그의 쇠사슬 공격을 당해내고 멀쩡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들 했지요. 쇠사슬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벽화를 노렸습니다. 땅바닥을 치면 흙먼지가 튀어 올랐고 좌판을 스치면 나무 조각이 부서져 나갔지요. 하지만 벽화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쇠사슬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흑철의 빈틈을 찾고 있었지요. 제법이구나.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흑철은 더욱 거세게 쇠사슬을 휘둘렀습니다. 몇 번의 합이 더 오간 뒤 마침내 벽화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흑철이 크게 쇠사슬을 휘두른 직후 아주 짧은 순간 그의 가슴팍이 무방비로 노출되었지요. 벽화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쏜살같이 파고들어 흑철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시! 흑철이 당황하여 쇠사슬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벽화의 손바닥이 그의 명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벽화는 온 힘을 실어 장타를 날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흑철의 거대한 몸뚱이가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컥컥거리며 괴로워했지요. 쇠사슬은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어시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다시 한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포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던 흑철이 저리 맥없이 쓰러지다니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흑철의 남은 부하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거나 멀찍이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화는 쓰러진 흑철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이 정당이라 하셨소? 그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고 빼앗는 데 쓰니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오. 만약 그 힘을 약한 자들을 돕고 지키는 데 썼다면 더 큰 힘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흑철은 고통과 굴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벽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벽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감히 부디 못난 소인을 죽이지 마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형님을 위해서라면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흑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벽화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흑철은 단순히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화의 압도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녀가 내뱉은 말 속에서 자신이 있고 살았던 어떤 가치를 발견한 듯 보였지요. 일어나시오. 나는 당신들의 두목이 될 생각은 없어. 다만 벽화는 말을 잠시 끊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지요. 이 강포 어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단 말이오? 힘없는 상인들이 등골 휘게 일해서 번 돈을 불안당들에게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모두가 안심하고 장사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벽화의 말은 흑철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상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흑철은 벽화의 말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사실 그 역시 최근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양에서 내려온 마강 상단이라는 거대 상단이 막강한 자금력과 교활한 수법으로 강포의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오고 있었지요. 마강 상단은 현감과 아전들까지 매수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고 흑철 패거리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였습니다. 마강 상단의 횡포에 신음하는 것은 힘없는 상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사실 저희도 저 마강 상단 놈들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놈들 등살의 상인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밑바닥 인생들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면 저 간악한 마강 상단 놈들을 몰아내고 이 강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흑철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벽화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약값도 시급했지만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포의 선량한 상인들과 백성들은 결국 마강 상단이라는 더 큰 악당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터였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소. 당신들의 진심을 믿어보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벽화는 흑철과 그의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다시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재물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시오. 둘째, 우리가 힘을 합쳐 얻는 모든 이익의 절반은 반드시 강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쓸 것이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소? 예, 형님. 하늘의 맹세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흑철과 그의 부하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지요. 그날 강포 어시장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 극적인 사건은 앞으로 강포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강포 어시장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화는 흑철과 그의 부하들을 규합하여 강포 의영단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의를 앞세우고 형제처럼 돕는다는 뜻이었지요. 흑철 패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례배가 아니었습니다. 벽화에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지도 아래 그들은 어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벽화는 가장 먼저 흑철이 걷던 부당한 자릿세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모든 상인들이 공평하게 아주 적은 금액의 시장 관리비를 내도록 하고 그 돈은 투명하게 관리하여 시장 청소나 시설 보수 등에 사용했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벽화의 진심과 공정한 운영 방식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포의 변화는 마강 상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마강 상단의 강포 지부 책임자인 조필두는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강포 현감 김치록과 결탁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벽화라는 여인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자 분노했지요. 웬 듯도 보도 못한 계집 하나가 나타나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흑철 그 멍청한 놈은 뭘 하고 있었기에 저런 연에게 휘둘린단 말이냐? 조필두는 길길이 날뛰며 벽화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신복이자 관계에 능한 뱀눈이라는 자를 시켜 의영단 내부를 흔들려 했지요. 뱀눈은 밤중에 몰래 흑철의 부하 중 살림이 어렵고 귀가 얇은 2명 마당새와 꺽쇠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보게들, 언제까지 저 계집 밑에서 푼돈이나 만지며 살 텐가? 우리 조필두 나으리께서는 자네들의 능력을 높이 사신다네. 나으리를 돕는다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의 재물을 안겨주실 것이야. 저 계집의 동태만 살짝 알려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라네. 뱀눈은 은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슬쩍 내밀며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마당새와 꺽쇠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벽화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당장의 가난과 뱀눈이 제시한 달콤한 보상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지요. 그들은 밤새 고민하다 결국 돈주머니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수상한 행동은 흑철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흑철은 즉시 벽화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요. 벽화는 크게 노하기보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새와 꺽쇠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의 사정은 딱 하나. 의리를 저버리고 동료를 배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조필두의 관계를 역이용하여 우리를 돕는다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벽화의 위엄과 관용 앞에 마당새와 꺽쇠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벽화의 지시대로 조필두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오히려 마강 상단의 내부 기밀과 조필두의 다음 계획을 빼내어 벽화에게 보고했습니다. 조필두는 벽화가 자신의 계략에 넘어왔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실상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의영단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고 마당새와 꺽쇠는 누구보다 충직한 단원이 되었답니다. 내부 분열 공작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자 조필두는 독이 올라 더욱 악랄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악명 높은 살수 집단 흑영단에게 거액을 주고 벽화의 암살을 의뢰했지요. 흑영단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흔적 없이 목표를 제거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10명이 넘는 흑영단 자객들이 소리 없이 벽화의 거처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날카로운 비수와 독침을 손에 쥔 채 한 점의 소리도 없이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벽화의 침소로 접근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방 안에서 벽화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들지 말고 썩 나오너라. 내 놈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객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당황함을 감추고 사방에서 동시에 벽화를 덮쳤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독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벽화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방 안을 마치 넓은 마당처럼 휘저으며 자객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거나 쳐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물처럼 유연했으며 그 힘은 바위를 부술 듯 강력했지요. 내 놈들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냐? 조필두가 돈을 아꼈나 보구나. 벽화는 조롱하듯 외치며 가장 먼저 달려든 자객의 손목을 꺾어 비수를 빼앗고 그 비수로 다른 자객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벽화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발길질 한 번으로 장정 둘을 날려버렸습니다. 자객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무예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10여 분이 흘렀을까 방 안에는 벽화만이 멀쩡히 서 있었고 10명이 넘는 흑영단 자객들은 모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절한 채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벽화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복면을 벗기고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조필두에게 똑똑히 전하라. 이것이 내 마지막 경고다. 다시 한번 내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강포 땅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내 놈의 소굴로 찾아가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벽하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목소리에 자객 두목은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벽하는 자객들을 모두 밧줄로 꽁꽁 묶어 다음날 아침 조필두의 마강 상단 지부 앞에 보기 좋게 던져놓았습니다. 재활용 불가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이 통쾌한 소식은 삽시간에 강포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벽하의 용기와 힘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환호했습니다. 조필두는 분노와 치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벽하에 대한 공포심에 감히 어쩌지 못하고 한동안 숨죽이고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필두는 연이은 실패의 이성을 잃고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강포 어시장의 주요 품목인 소금과 어물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어시장을 마비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다시 상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순식간에 소금 값이 폭등하고 어민들은 헐값에 어물을 넘겨야 할 판이 되자 어시장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형님,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망하게 생겼습니다. 조필두 저놈이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군요. 흑철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벽하는 그러나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지요. 걱정 마시오. 우리에게도 비책이 있어. 벽하는 그동안 의영단의 수익금 일부와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비밀리에 인근 염전과 어선들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연락을 취해 비축해 두었던 소금과 어물을 대량으로 강포 어시장에 풀었습니다. 그것도 마강 상단이 매점 매석하기 이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지요. 강포 주민 여러분, 마강 상단의 농간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저희 의영단이 확보한 소금과 어물이 있습니다. 정당한 가격에 마음껏 사가십시오. 벽하의 외침에 강포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강 상단의 가게를 외면하고 의영단이 마련한 곳으로 몰려들었지요. 조필두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벽하는 조필두가 현감과 짜고 세곡을 빼돌린 증거까지 확보하여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탐욕스러운 현감 김치록은 이를 묵살했지만 이 일은 훗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결국 조필두는 강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강 상단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몰아낸 벽하와 강포 의영단은 강포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지요. 벽하는 약속대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인들이 서로 돕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강 상단을 몰아낸 후 강포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벽하는 의영단을 이끌며 강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녀는 벌어들인 돈으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약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약재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수익의 절반을 떼어 의창이라는 이름의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흉년이나 재해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홀몸 어르신이나 병든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식량을 나누어 주었지요. 또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영단이 관리하는 어선 수리나 그물 손질, 염전 1등을 알선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흑철과 그의 부하들도 벽하의 가르침 아래 점차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거칠고 난폭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책임감 있고 듬직한 일꾼으로 거듭났지요. 특히 흑철은 벽하에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 되어 의영단의 살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는 예전 자신이 상인들을 괴롭혔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벽하의 선행과 공정한 통치에 대한 소문은 강포를 넘어 인근 포구와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억압받던 어민들과 상인들이 벽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도움을 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의영단에 합류하기도 했지요. 벽하의 세력은 칼이나 주먹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날로 커져갔습니다. 강포는 이제 단순한 포구가 아니라 희망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벽화의 성공과 강포의 번영은 누군가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바로 강포 현감 김치록과 그에게 빌부터 이익을 챙기던 아전들 그리고 쫓겨난 마강 상단의 잔당들이었지요. 벽화 때문에 불법적인 수입원이 막히고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좌절되자 그들은 벽화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 벽화라는 계집 때문에 내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 게다가 감히 나 현감을 능멸하고 백성들을 선동해? 전혀는 필시 역심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다. 현감 김치록은 이를 갈며 벽화를 제거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강 상단의 조필도와 다시 비밀리에 접촉했지요. 조필도 역시 벽화에게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화가 사사로이 무력을 키우고 민심을 어지럽혀 조정을 기만하고 있으며 심지어 왜구와 내통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모함 상소를 작성하여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고 벽화를 제거하기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기세였지요. 한편 조정에서는 남쪽 해안가의 잦은 세곡 비리와 왜구 출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마침 영조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비밀리에 남행 중이었지요. 박문수는 강포 인근에 도착하여 민심을 살피던 중 벽화라는 비범한 여인에 대한 칭송과 현감 김치록의 악행에 대한 원성이 자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리한 직감으로 강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님을 간파하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강포 어시장이 추수 후에 풍요로움으로 한껏 들떠 있을 때 갑자기 관아에 포졸 수십 명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의영단 사무실로 쳐들어가 벽화를 찾았지요. 역적의 괴수 벽화는 어명이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뜬금없는 역적 누명의 벽화는 물론 의영단 단원들과 주변 상인들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흑철이 앞으로 나서며 포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 형님께 역적이라니 무슨 망발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시끄럽다. 어명을 거역하는 자는 모조리 참할 것이다. 비켜서지 못해. 포졸들과 의영단 단원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칫하면 큰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현감 김치록이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오해 말개들. 조정에서 벽화 두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밀지가 내려왔네. 잠시 관아에 가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될 일이니 너무 소란 피우지 말게나. 김치록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벽화는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여기서 무력으로 맞서면 정말 역적으로 몰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알겠습니다. 현감 나으리.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제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허허, 염려 말게. 조사만 끝나면 곧바로 돌려보내 줄 테니. 벽화는 의영단 단원들과 강포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순순히 포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김치록의 태도는 돌변했지요. 내 인연! 내가 감히 조정을 능멸하고 백성을 선동하여 역모를 꾸몄다는 증자가 차고 넘친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여봐라, 전현을 당장 하옥하라. 영문도 모른 채 벽화는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치록은 벽화를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만 벽화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이 깊었지만 벽화가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요. 벽화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강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포 사람들과 의영단 단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삽과 괭이, 몽둥이를 들고 관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던 군중은 시간이 갈수록 수천 명으로 불어났지요. 관아 앞마당은 성난 백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죄 없는 우리 벽화 두령을 당장 풀어줘라. 탐관오리 김치록은 썩 물러나라.
우리가 벽화 두령을 구해내자. 백성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고 관아의 문짝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현감 김치록은 관졸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리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에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지고 성난 백성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는 찰나 어디선가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남노한 행색의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어사화를 쓴 나졸들이 살기등등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마당에 벌벌 떨고 있는 현감 김치록을 쏘아보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강포 현감 김치록은 듣거라. 내 놈이 그동안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마강상단과 결탁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선량한 백성을 핍박하며 심지어 세고까지 빼돌려 국고를 탕진한 죄를 내 이미 소상히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의로운 인물에게 역모라는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했으니 내 놈의 죄는 실로 하늘에 사무칠 만큼 크고 무겁다. 내 놈은 더 이상 이 고을의 수령이 아니라 나라의 존벌레이자 백성의 원수다. 박문수의 추상 같은 호령의 김치록과 그에게 빌붙었던 아전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그들을 파직하고 죄를 물어 의금부로 압송하도록 명했지요. 또한 그들과 결탁했던 마강 상단의 잔당들까지 모조리 색출하여 엄벌에 처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박문수는 직접 감옥으로 가 억울하게 갇혀있던 벽화를 풀어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벽화 낭자. 낭자의 용기와 의로운 행동 덕분에 이 고을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고 부패한 무리들을 뿌리 뽑을 수 있었어. 진심으로 감사하오. 아닙니다. 어사 나으리. 저야말로 나으리 덕분에 누명을 벗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벽화는 박문수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내가 조정에 돌아가 낭자의 공을 상세히 아를 것이오. 비록 여인의 몸이나 그 기계와 능력은 백만 대군과도 같으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요. 마땅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이오. 박문수는 벽화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벽화가 풀려나오자 관아 밖에 모여있던 수천의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강포 하늘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박문수는 영조 임금에게 강포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거대 상단의 횡포에 맞서고 탐관오리를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백성들과 나누며 선정을 베푼 벽화의 이야기에 영조 임금은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허허, 참으로 장하고 기특한 여인이로다. 그 용기와 지혜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은 짐이 본받아야 할 정도이니라. 당장 벼슬을 내리고 싶으나 여인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 대신 그 공에 합당한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영조는 벽화에게 남해안 일대의 인삼과 귀한 해산물에 대한 독점 교역권을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벽화의 상단 활동을 국가가 공인하고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조치였지요. 왕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된 벽화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강포를 발전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벽화는 왕이 내린 교역권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강포를 중심으로 인근 포구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했지요. 어민들에게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해산물을 사들였고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열었습니다. 의창의 곡식은 더욱 풍족해졌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강포는 이제 남해안 최고의 무역항이자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포를 옛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벽화의 이름과 그녀의 의로운 정신을 기려 벽화포,
즉 푸른 노을의 폭우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벽화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벽화포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했지만 평생을 강포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지요. 작은 선행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행하며 거대한 불의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여장부 벽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속에 푸른 노을처럼 아름답게 남아있답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